70의 나이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100억대 재력가 심중섭 씨. 선생님, 오늘은 그거 말고 이거 쓰세요.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여보. 그래. 6개월 전 심중섭 씨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노지은 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섬에 어린 신부 덕에 살맛 나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 심중섭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왜 심중섭 씨를 해치려는 걸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심중섭 씨에게 다가가는 수상한 남자.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돈이라면 다 줄 테니까 이러지 마라. 수상한 남자의 목적은 돈이 아닌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야? 천만다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심중섭 씨. 아니, 난 괜찮아. 아니 근데 나한테 왜 이런데? 어제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라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남자의 태도. 심중섭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범인의 단서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 원한이나 의심 가는 사람 없으세요? 글쎄요. 아이, 그럴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요. 원한이라뇨.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신지. 내 수양 아들이에요. 형사님, 그놈 꼭 잡아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왜 심중섭 씨를 공격했던 걸까요? 한 달 후 더 이상 수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심중섭 씨도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는데요. 아니, 그놈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좀 집에 계시라니까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없던 병도 생기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일찍 들어올게. 가까운 뒷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심중섭 씨. 남편이 떠난 지 2시간 후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노지은인데요. 네? 뭐라고요?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아내가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 길로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아내. 대체 여긴 어딜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등산을 떠났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가족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노지은 씨 되십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실족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직 뭐라고 단정 지을 상황은 아닙니다. 실족이라뇨. 이 등산로는 제 남편이 맨날 다니는 곳이라고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예기치 못한 소식에 충격을 받은 탓인지 남편의 죽음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아내. 저 그럼 혹시 짐작 가시는 거라도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수상한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단순 실족사가 아닌 걸까요? 정황상 절벽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듯 보이는 심중섭 씨.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심중섭 씨 사망 사건. 그런데 이 형사님 이거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야 이거? 사건 당일 심중섭 씨의 집 앞 CCTV에서 이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심중섭 씨를 몰래 미행하는 수상한 한 남자. 남자는 심중섭 씨 사체가 발견된 사건 현장까지 뒤따라가는데요. 이 사람이 사건 현장까지 따라 올라갔다가 그런데 잠시 후 여기 보시면 이 사람 혼자 수상한 남자 혼자서 산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혼자 급하게 내려오지? 얼마 전 퍽치기 당할 뻔했다더만 그때 그놈인가? 이 형사님 신중섭 씨 부동 결과 나왔습니다. 사망 직전에 머리 부위를 둔기로 맞은 상처가 발견됐다? 이거 실족사가 아니라 타살된 거구만. 수사 결과 아내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00억대 재력가를 살해한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심중섭 씨 살인사건 범인이 붙잡혀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지목한 범인은 바로 심중섭 씨의 수양 아들이었던 윤건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누구야? 심중섭 씨가 살해되기 전 윤건호 씨가 극적으로 심중섭 씨를 구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던 윤건호 씨가 정말 양아버지 심중섭 씨를 살해한 걸까요? 검사는 왜 건호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걸까요? 지난 2014년 12월 8일 심중섭 씨가 자신의 집 뒷산 등산로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 심중섭 씨는 단순 실족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 타살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중섭 씨 머리에서는 둔기로 수차례 가격당한 상처가 발견됐고 이로 인한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인 심중섭 씨는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슬하에 자식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나게 된 심중섭 씨와 윤건호 씨. 배관공이었던 윤건호 씨가 심중섭 씨의 집에 종종 드나들면서 심중섭 씨의 개인사를 알게 됐습니다.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래. 네. 그런데 그때 평소 심장에 지병이 있던 심중섭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디 아프신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떡하지? 그 후 윤건호 씨는 재력가인 심중섭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아들 이상으로 친절함을 베풀며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런 윤건호 씨의 속셈을 몰랐던 심중섭 씨는 그저 고맙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잘 드시네요. 다행이에요. 괜히 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어르신 뵈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그럼 앞으로 내 아들 하면 어떨까? 네? 저 어르신. 그 후 심중섭 씨의 수양 아들이 된 윤건호 씨는 심중섭 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심중섭 씨는 배강공이었던 윤건호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 자신이 사망하면 전 재산을 수양아들 윤건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다 건우 네 거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가사 도우미 노지은 씨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양아버지 심중섭 씨와 가깝게 지내자 윤건호 씨의 심기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심중섭 씨가 윤건호 씨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보자고 하셨어요, 아버지? 건우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건호 씨에게 2억 원의 돈을 건넨 심중섭 씨. 아니, 웬 돈이에요? 내가 곧 재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 우리 따로 살아야 될 것 같다. 아니, 갑자기 누구랑 재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은이랑 살림 합하기로 했다. 심중섭 씨가 건호 씨 모르게 가사 도우미와 새 출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건호 씨는 가사 도우미와의 재혼을 말렸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던 심중섭 씨. 그 일로 건호 씨는 심중섭 씨의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건호 씨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심중섭 씨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건호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심중섭 씨. 아니 이제 저놈이 이제 아버지! 와 이놈아.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안 그러면 망해요, 아버지. 니놈을 내초에 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런 찌질이도 못난 놈. 와 이놈아.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보, 이제 그만 들어가요.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오신도 그러지 마라. 이런 못난 놈의 이거. 재혼 직후 자신을 냉대했던 심중섭 씨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윤건호 씨. 결국 그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윤건호 씨는 등산을 떠났던 심중섭 씨를 미행해 실족산에 가장해 그를 살해했던 겁니다. 피고인 윤건호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친아들 이상으로 돌봐준 수양아버지 심중섭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패륜적 범죄행위를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검사 측에서는 정황 증거만 가지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망한 심중섭 씨의 동선을 파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심중섭 씨를 미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영상에서 보면은 사망한 심중섭 씨를 미행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체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진상의 이 옷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CCTV상의 용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이 옷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이 됐고 이 옷에서 사망한 심중섭 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검사가 윤건호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 심중섭 씨의 혈흔이 묻어있던 옷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혈흔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피고인, 최근에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진 빚이 얼마나 되죠? 네,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때문에 심중섭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해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툰 적도 있죠? 네, 그치만 그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며칠 후에 찾아뵙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심중섭 씨가 5년 전에 작성했던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심중섭 씨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약 1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피고인, 이것 때문에 심중섭 씨를 살해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요? 말도 안 됩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유언장 외에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사건 발생 한 달 전 심중섭 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아내 노지은 씨에서 피고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 측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모두 심중섭 씨가 자발적으로 했던 겁니다. 심중섭 씨의 친구였던 박창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 살해 동기로 제시했던 유언장과 보험 증서. 과연 박창수 씨의 증언이 검사 측의 살해 동기를 반박할 수 있을까요? 증인, 심중섭 씨와는 어떤 관계였죠?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붙어 지내서 서로가 모르는 게 없는 사이죠. 심중섭 씨가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윤건호 씨로 변경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건호랑 중섭이랑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 직전 보험사를 찾아갔던 심중섭 씨. 갑자기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건호 씨 앞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당시 심중섭 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박창수 씨가 심중섭 씨의 속내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건호가 얼마 전에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날 찾아왔는데 내가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잘했어. 그놈 사업한다 치고 네 돈 갖다 쓴 게 한두 푼이냐? 그래도 건호가 10년 동안이나 내 수발을 들었잖아. 내가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해. 어차피 네가 죽고 나면 네 재산 건호한테 죄다 주기로 유언장까지 썼다며. 그 유언장이라는 것도 내가 재혼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 죽고 나면 건호가 이 보험금 타라고 내가 이렇게 돌려놨어. 건호 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심중섭 씨가 보험금 수익자 명의를 바꾸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중섭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정말 친아들처럼 믿었었는데 저 자식 좋은 일만 시키고 갔네. 박창수 씨의 증언이 오히려 건호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중섭 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망보험금 명의를 변경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중섭이가 자발적으로 했죠.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 꼴을 당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될 텐데. 증인, 이상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은 점점 건호 씨에게 불리해지는 듯 보입니다. 방금 증언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심중섭 씨는 피고인이 10년간 자신을 돌봐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각별하게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다. 과연 그럴까요? 사망한 심중섭 씨 아내 노지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실족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임을 직감했던 노지은 씨.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증인, 심중섭 씨를 언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1년 전에 제가 남편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면서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심중섭 씨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텐데 두 사람의 사이가 어땠나요? 저도 맨 처음에는 건호 씨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수양 아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남편과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건호 씨가 저를 불러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건호 씨, 무슨 일 있어요? 당신 당장 집에서 나가.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영감 밑에서 버틴 게 10년이야. 근데 이제 와서 당신이 그 영감 재산을 홀랑 가로치겠다고?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요. 저 선생님 재산 보고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나가라. 윤건호 씨는 자기 몫의 유산을 빼앗길까봐 노지은 씨에게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알고 보니까 건호 씨는 저희 죽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수양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야! 판사님, 거짓말입니다. 제가 저 여자 보고 나가라고 한 건 맞지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심중섭 씨가 가사 도우미와 재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생긴 일입니다. 아저씨. 건호야.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중섭이가 상가 하나 봐달라고 그래서. 상가요? 어르신, 어서 가요. 칠순의 중섭 씨가 갑자기 가게를 차린다는 소식에 뭔가 이상했다는 건호 씨. 어떻게 된 일인지 심중섭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아저씨한테 상가 알아봐달라고 하셨어요? 장사하시게요? 나 말고 집사람이 할 거야. 같이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못하게 하세요. 젊은 여자랑 살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무튼 난 집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마음 편하게 살란다. 심중섭 씨를 홀로 두고 가게를 연다는 지은 씨가 탐탁지 않았던 건호 씨. 그런데 문제는 지은 씨가 가게를 열면서부터였습니다. 어서 와. 밥이나 같이 먹자. 노지은, 저 여자가 가게를 차린 뒤로 아버지를 돌보긴커녕 아예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여자하고 따로 얘기 좀 하려고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가게를 마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았던 지은 씨. 그런데 그때 낯선 차가 심중섭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광경을 보고 멈칫하는 건호 씨. 지은 씨가 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건호 씨가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자기야, 나도 자기랑 있고 싶지. 한몫 챙기려면 그 영감탱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잖아. 우리 나중에 꼭. 야! 재혼하자마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노지은 씨. 저 남자 누구야? 당신 지금 아버지 몰래 바람 피는 거야? 바람이라뇨? 맞잖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보긴 뭘 봤다 그래요? 당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네가 무슨 친아들이라도 돼? 하, 너는 호적에도 못 오른 아들이지만 난 호적에 오른 정신처야. 알아? 웃기고 있어 정말. 외도 현장을 들키고도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왔다는 지은 씨. 아버지는 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돈 때문에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거라고요. 아닙니다, 판사님. 그때 그 남자는 거래처 사장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준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버지 돈 뜯어내서 그놈이랑 도망가려고 했잖아! 돈을 뜯어내? 당신이야말로 네 아버지 돈 뜯어내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아버지 죽이려는 거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노지은 씨의 충격적인 증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남편은 유언장 내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심중섭 씨가 유산 상속인을 아내인 노지은 씨로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건호 씨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조만간 정식으로 유언장 내용을 수정할 거다. 내 재산 이 사람한테 다 넘길 거야. 아버지, 이 여자 뭘 믿고 그 재산을 다 넘겨요? 아버지, 이 여자 아버지 돈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라고요. 건호 씨, 정말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야 이놈 봐!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이 여자야? 당장 나가! 아버지! 어떻게든 유산 상속인 변경을 막으려 했다는 건호 씨. 그 후 심중섭 씨가 의문의 강도를 당했고 결국 살해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결국 남편이 유언장을 둘러싼 비밀이 밝혀지자 법정은 건호 씨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지금 증인은 추측만 가지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신중섭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폭행 사건을 당했을 때 신중섭 씨를 구했던 건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신중섭 씨를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왜 그때 신중섭 씨를 구했을까요? 그건 피고인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심중섭 씨에게 원한이 있는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의 인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3의 인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용의자를 둘러싼 변호인과 검사 측의 팽팽한 공방. 심중섭 씨를 공격했던 제3의 용의자는 대체 누굴까요? 양아들 건호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까요? 아니면 이 사건 역시 건호 씨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변호인 측 사무관이 급히 법정으로 들어와 변호인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재판장님, 심중섭 씨가 살해당하기 전 심중섭 씨를 폭행하고 달아났던 용의자가 며칠 전에 체포돼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 용의자 최규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심중섭 씨 살인 사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제3의 용의자.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인정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강도 사건 용의자 최기수. 아직 수사 중인 심중섭 씨 강도 사건이 살인 사건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최기수의 등장에 지은 씨도 긴장한 듯 보입니다. 최규수 씨, 당신은 지난해 11월 5일 심중섭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적이 있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제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범행을 사주받았다는 최기수의 충격적인 증언에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대체 누가 심중섭 씨를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최기수가 지목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기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인물을 가리킨 최기수. 윤건호 씨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걸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왜 윤건호 씨에게 누명을 씌운 걸까요? 저기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살인을 사주했다는 사람은 박창수 씨였는데요. 아이,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아, 이 정말입니다. 최규수 씨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까? 아유, 사실입니다. 이거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확실하죠? 아, 예,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최규수 씨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그런데 심중섭 씨가 폭행당하기 며칠 전에 박창수 씨가 최규수 씨에게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박창수 씨와 최기수의 연결고리인 통장 거래 내역을 제시하자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는 박창수 씨. 심중섭 씨 살인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가 20년 지기 친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창수 씨, 모르는 사람에게 왜 5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보냈습니까? 아, 사실은 노지현 이 여자가 시켜서 했던 거라고요. 예?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시킵니까? 전 결코 남편을 죽이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야, 이제 와서 너만 살겠다는 거야? 뭐야? 어?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는데? 모두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님, 박창수 씨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창수 씨는 왜 오랜 친구를 살해하라고 사주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노지은 씨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박창수 씨, 노지은 씨와는 대체 어떤 사이였습니까? 사실은 노지현 저 여자가 얼마 전부터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혼자 된 지가 오래돼서 중섭이 몰래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친구의 부인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박창수 씨. 남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가게를 차렸던 지은 씨. 두 사람은 장사를 마치고 밀회를 가졌습니다. 하루는 급한 일이 있다고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얼굴이 왜 이래? 중섭이 왜 이랬어? 우리 도망가서 같이 살자. 그 사람 집착 심한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하고 저랑 도망가면 아마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둘 다 죽여버릴걸요. 아이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죽여버리면 안 돼요? 나 못해. 못한다고. 노지은이 먼저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을 챙겨서 도망가자고 제안했다는데요. 처음에는 펄쩍 뛰었지만 결국 마음을 굳힌 박창수 씨. 그러면 안 생각하면서도 잘 봐. 이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사랑과 돈에 눈이 먼 창수 씨는 사람까지 사서 친구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강도를 위장해 심중섭 씨를 살해하려 했던 최기수. 그런데 때마침 나타난 건호 씨 때문에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하니까 노지은 저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밤 도망가자. 돈 없어도 되잖아. 응? 그저 그 영감돈이 100억이에요. 나 그 돈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럼 어쩌잔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선생님이 직접 처리해 주세요. 뭐? 난 못해. 어떻게 중섭이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노지은이 집요하게 설득했지만 범행을 포기하려 했던 박창수 씨. 그런데 내가 왜 저희 영감 뒤척거리하며 살았는데 선생님이 안 하시겠다면 나 지금 바로 가서 자수할 거예요. 이봐,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선생님하고 나랑 이제 한 배를 탄 몸이라고. 지금 포기하면 우린 지금 인생 다 끝장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하면 100억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요. 한 번만. 결국 노지은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됐다는데요. 윤건호 씨가 심중섭 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형사 재판 과정이 확정이 되면 심중섭 씨의 그 100억대 재산을 유증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적 아내인 노지은 씨에게 그 재산 모두가 상속이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노지은 씨가 치밀한 계획하에 그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마치 아버지를 살해한 것처럼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사건 당일 심중섭 씨가 등산을 떠난다는 연락을 받고 몰래 심중섭 씨를 뒤따라간 박창수 씨. 그리고 심중섭 씨가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심중섭 씨는 20년 지기 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날 밤 박창수 씨는 건호 씨에게 누명을 씌울 마지막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건호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간 창수 씨. 자신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
일부러 중섭 씨의 혈흔을 묻힌 후 건호 씨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 옷을 숨겨뒀던 겁니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박창수 씨. 결국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건호 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사님, 근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저 여자 꼬움에 속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심중섭 씨를 살해한 박창수 씨의 자백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저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모든 일을 저 사람 혼자 꾸는 겁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노지은과 달리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창수 씨. 피고 윤건호에 대한 공판을 마칩니다. 다음 공판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보다 허망하게 양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더 컸던 건호 씨. 그 후 심중섭 씨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박창수의 증언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증인에서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노지은은 살인 교사 혐의를, 박창수는 살인 혐의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재래업가에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지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노지은 씨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밀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지만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되면서 결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범죄가 치밀하더라도 법 앞에서 어떠한 완전 범죄도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